자, 안녕하세요. 우롱가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살 빠지는 음식과 살찌는 음식에 대해서인데, 예전에는 칼로리가 낮은 저칼로리 음식을 살 빠지는 음식이라고 불렀었고, 칼로리가 높은 고칼로리 음식을 살찌는 음식이라고 불렀었죠. 자, 그런데 저칼로리 음식으로 구성된 저칼로리 식단이 대사량을 낮춰서 살찌기 쉬운 몸을 만든다는 게 알려지고, 저탄소 고지방 식단 같은 고칼로리 식단으로도 다이어트가 가능하다는 게 알려지면서 단순 칼로리로 살찌는 음식과 살 빠지는 음식을 구분하는 것에는 오류가 있다라는 말이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그 뒤로 등장하게 된 게 정제 음식과 비정제 음식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이 개념을 모르는 사람은 저칼로리 음식을 부르는 다른 용어 정도로 오해하기도 하는데, 살찌는 음식인 정제 음식, 살 빠지는 음식인 비정제 음식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비만의 원인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은 인슐린의 과다 분비입니다. 혈당을 빠르게 많이 높이는 음식을 먹으면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대량의 인슐린이 분비되는데, 대량으로 분비된 인슐린은 체지방을 늘리고 더 많은 음식을 먹도록 만들기 때문에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는 음식을 먹으면 체지방이 쌓이고 식욕이 강해져서 점점 더 많은 음식을 먹고 비만이 된다는 거죠. 자, 반대로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지 않는 음식을 먹으면 체지방이 쌓이지 않고 식욕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다이어트가 가능합니다. 혈당이 빠르게 많이 높아지면 대량의 인슐린이 분비된다는 이야기 때문에 인슐린은 혈당에만 반응한다, 혈당을 빠르게 많이 높이는 탄수화물 음식이 문제다,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도 있는데, 인슐린은 혈당에만 반응하는 게 아니라 단백질을 근합성이 쓰이도록 돕거나 지방을 체지방에 넣는 일도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모두 반응하는 호르몬입니다. 자, 그러니까 혈당을 빠르게 많이 높이는 탄수화물 음식도 문제고, 그 외에 짧은 시간에 대량의 영양소가 몸에 들어오게 만드는 모든 음식이 문제라는 거죠. 이게 정제 음식과 비정제 음식을 구분하는 기준점이 됩니다. 자연에 존재하는 음식 같은 경우에는 짧은 시간에 많은 영양소가 몸에 들어오지 못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현미 같은 경우에는 탄수화물 함량이 높기 때문에 많은 탄수화물을 먹을 수는 있지만 소화 흡수가 잘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현미의 내용물은 껍질로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껍질을 녹인 다음에야 내용물을 소화시킬 수가 있고, 껍질을 녹인다고 하더라도 껍질 안에 들어있던 식이섬유와 피트닌산이 소화 흡수를 방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먹은 양에 비해서 실제로 몸에 흡수되는 양은 많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많은 탄수화물을 먹을 수 있지만 그게 다 몸에 소화 흡수가 되지 않도록 막는 껍질이라는 안전장치가 있는 거죠. 자, 반대로 소화 흡수는 굉장히 빠른데 많은 양을 먹지 못하는 음식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과일인데, 과일 안에 포함되어 있는 과당은 소화 흡수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과일을 많이 먹으면 비만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죠. 자, 그런데 과일은 전체의 80%에서 90%가 수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양 밀도가 굉장히 낮다는 특징이 있어요. 실제로 수박 100g 안에 들어가 있는 탄수화물은 8g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소화 흡수가 굉장히 빠른 과당이 있지만 그 과당을 많이 먹을 수 없게끔 방해하는 수분이라는 안전장치가 있는 거야. 자연에 존재하는 음식들은 이런 안전장치들 덕분에 한 번에 대량의 영양소가 몸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래서 인슐린의 대량 분비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비만을 만들지가 않습니다. 이런 음식을 비정제 음식이라고 하고, 반대로 가공을 통해서 안전장치를 제거한 음식을 정제 음식이라고 해요. 자, 예를 들어서 현미의 안전장치는 소화 흡수를 방해하는 껍질인데, 이 껍질을 제거하게 되면 백미가 됩니다. 소화 흡수를 방해하는 껍질이 없기 때문에 백미의 탄수화물은 몸에 굉장히 빠르게 흡수가 되죠. 자, 이렇게 되면 혈당이 빠르게 많이 높아지게 되는데, 이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는 대량의 인슐린이 필요하고, 대량의 인슐린은 우리를 비만으로 만듭니다. 자, 그래서 탄수화물 함량도 비슷하고 칼로리는 비슷한데, 껍질이 있는 현미는 살 빠지는 음식, 껍질이 없는 백미는 살 찌는 음식이 되는 거죠. 과일의 안전장치는 수분인데, 이 수분을 제거하면 말린 과일이 됩니다.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수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부피가 엄청나게 줄어들게 돼요. 실제로 바나나 1kg를 말리게 되면 200g의 바나나 칩이 되는데, 한 자리에서 바나나 1kg를 먹는 건 어렵지만 바나나칩 200g을 먹는 건 어렵지가 않죠. 바나나칩 200g 안에는 바나나 1kg 안에 들어가 있던 탄수화물이 농축되어 있는데, 짧은 시간에 소화 흡수가 빠른 과당을 이렇게 많이 먹으면 인슐린이 대량으로 분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과일은 살찌는 음식이 아니지만 말린 과일은 살찌는 음식이 되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공장에서 가공되어 나온 제품은 다 정제 음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류가 좀 생기실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닭가슴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가공되어서 나온 제품이긴 하지만 보관이 쉽고 먹기 편하게끔 닭가슴살을 익히고 진공 포장을 했을 뿐입니다. 많이 먹을 수 없던 닭가슴살을 많이 먹을 수 있도록 만들었거나 소화 흡수가 더 빠르게 잘 되도록 가공한 건 아니니까 비정제 음식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죠. 자, 반대로 집에서 직접 만든 말린 과일이나 과일 주스 같은 경우에는 공장에서 만든 제품도 아니고 다른 첨가물이 들어가 있지도 않지만 소화 흡수가 빠른 대신 많이 먹을 수 없었던 과일을 수분을 제거하거나 갈아서 많이 먹을 수 있도록 가공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제 음식에 가까운 거죠. 공장에서 만들었느냐, 집에서 만들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이 먹을 수 없던 것을 많이 먹게 만들었는가, 소화 흡수가 느린 음식을 소화 흡수가 빠르게 바꿨는가, 이런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음식을 어떻게 하면 소화 흡수가 빨라지고 많이 먹을 수 있게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음식을 어떻게 하면 소화 흡수가 빨라지고 많이 먹을 수 있게 바뀌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단지 알고 있는 정보를 연결하는 데 익숙하지 않으실 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음식을 꼭꼭 씹어 먹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음식을 잘 씹어야 소화 흡수가 잘 되고 그래야 소화기관에 부담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가 없어서 잘 씹지 못하고 소화력이 약한 어린아이가 먹는 이 음식은 재료를 다지거나 갈아서 만들죠. 자, 그러니까 갈거나 다지거나 빻아서 만든 음식은 소화 흡수가 더 잘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냥 먹어도 살찌는 음식이 백미를 빻아서 가루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소화 흡수가 더 빨라지면서 더 살찌는 음식이 됩니다. 백미를 빻아서 만든 백미가루로 만든 음식이 떡이고 밀을 빻아서 만든 밀가루로 만든 음식이 면이나 빵이죠. 그래서 백미도 살찌는 음식이지만 떡, 면, 빵은 더 살찌는 음식이 되는 거야. 같은 개념에서 그냥 고기는 괜찮지만 고기를 갈거나 다진 다음에 다시 뭉쳐서 만드는 가공육은 살찌는 음식이 되는 겁니다. 소화 흡수가 잘 되는 음식은 알겠고, 그럼 많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은요? 액체를 만드는 경우에는 많은 양을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야채를 많이 먹는 게 건강에 좋다고 해서 야채를 많이 먹고 싶은데 생야채는 많이 먹기 힘드니까 갈아서 주스로 만들어서 마시는 건 흔하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운동하는 사람들은 운동 후에 많은 단백질을 먹고 싶은데 그냥 닭가슴살은 많이 먹기 힘드니까 갈아서 쉐이크로 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모습이 방송에 나오기도 했었죠. 자, 그러니까 많이 먹기 힘든 음식을 갈아서 액체로 만들면 많이 먹기 쉬워진다는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원래 많은 양을 먹을 수 없던 음식이었는데 그걸 많이 먹을 수 있게끔, 소화 흡수가 어렵거나 느린 음식이었는데 소화 흡수가 쉽고 빠르게끔, 이렇게 가공한 음식을 정제 음식이라고 하는데, 이런 정제 음식이 대량의 인슐린을 분비하게 해서 점점 더 많은 음식을 먹게 만들고 체지방을 늘려서 비만을 만듭니다. 정제 음식이 살찐 음식인 거죠. 이런 정제 음식의 섭취를 줄이고 비정제 음식을 먹게 되면 대량의 인슐린 분비가 없어지기 때문에 음식을 많이 먹고 싶게 만드는 식욕이 줄어들고 체지방이 줄어서 다이어트가 됩니다. 이 비정제 음식이 살 빠지는 음식인 거죠. 이게 다이어트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이론이고, 모든 다이어트 방법은 이 이론 위에 다른 조건이 추가가 돼서 만들어집니다. 종종 고탄수 저지방 식단과 저탄수 고지방 식단은 정반대의 주장을 하는 식단인데 왜 두 가지 식단 모두 다이어트 효과가 있나요? 라는 질문이 댓글로 올라오는데, 정제 음식의 섭취를 금지하면서 지방을 허용하면 저탄수 고지방 식단이 되고, 정제 음식의 섭취를 금지하면서 지방도 금지하게 되면 고탄수 저지방 식단입니다. 실제로 고탄수 저지방 식단에서는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라고 하지만 과자, 백미밥, 빵, 면의 섭취는 금지하고 있고, 저탄수 고지방 식단에서는 고기 위주의 식사를 하라고 하지만 가공육의 섭취는 금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두 가지 식단 모두 정제 음식의 섭취를 금지하고 있고 정제 음식의 섭취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 효과가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 외에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이어트 식단, 그리고 앞으로 알게 될 다이어트 식단에는 항상 이 이론이 포함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다양한 식단이 나오는 거는 결국 이 이론 위에 다른 어떤 조건들이 추가가 돼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런 거 싹 다 걷어내고 그냥 순수하게 내가 다이어트만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정제 음식의 섭취를 줄이고 비정제 음식의 섭취를 늘리는 것만 하시면 살은 빠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게 가장 핵심이 되는 거니까. 자, 이번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